하면 여러분 보고 싶어도 못 봐. 너무 유명인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눈두장을 띄워놓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 해피코 사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또 가장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중요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줌도 시청하시고 강의실 오신 분들이니까 절대로 조시면 안 돼요. 조시는 순간 여러분의 성공은 조금 반감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정말 멋진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관심 가지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분이 나오실 때 여러분이 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 열정적으로 더 멋진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혁 대표 마스터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혁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매일 한 3번, 4번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와 같이 이제 파트너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또 개인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설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매일매일 2번, 3번 이상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래도 줌콜에 많이 참여가 많이 되셨네. 전국 줌콜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달에 제가 이거를 만날 때 저는 이제 경영을 24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나한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밤잠을 설치지 않았다라면 아직 이거를 여러분들 기회로 못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기회들이 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러더러 기회들은 오죠.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운 좋게 뭐가 성장이 돼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오는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돌아서 아침이 되면 내가 뭘 했지? 나의 위치는 지금 뭐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24년 동안 회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회사가 6, 7개가 됐던 게 아니라 저도 흑수저입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8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그 800만 원으로 사업을 해봤어야 되는데 전세 자금을 얻어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세 자금도 빼서 투자를 했는데 뭐 잘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잘 됐을 경우는 제가 이동통신 했을 때 1992년도죠. 남들이 잘 모를 때 한 5년 정도 빨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만지게 됐고 20대 후반에 이미 10억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40억, 5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가 얇아져요. 경험이 없으면 기가 더 얇아지는 거예요. 여기다 어떤 투자를 하면, 여기다 도전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실패하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폭삭망해서 제가 삼성에 1998년도인가 99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음량이 너무 작다고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마이크 쳐보세요. 이게 클 텐데 그래도 주세요. 줌 음량이 너무 작다고 하네. 그래서 삼성에 입사를 해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냈었어요. 금융 쪽을 좀 움직이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전 직장 생활을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펼쳐가게 됐죠. 잘 들리나요? 네.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다시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는데 사업을 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부동산을 스타트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전월세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치고 했어요. 뭐 땅도 팔아보고 건물도 팔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큰 돈을 거기서 만지게 됩니다. 2006년, 7년, 8년, 9년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자본이 움직여졌고 또 이렇게 그런 돈으로 줄기세포 회사를 투자하게 되는데 줄기세포 회사는 제가 투자하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해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낼 시기인데 예기치 않게 그렇게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사기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늘 가슴 한켠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면 내가 무언가 의료계 쪽에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줄기세포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게 그 회사가 2조 8천원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시가총액 2조 8천원이면 뭐 유니콘에서 한 3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제 이제 또 개인 회사를 차려서 바이오 회사를 2개나 더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IT 쪽에 또 회사를 또 조그맣게 또 움직이기도 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해오다가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긱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긱. 전혀 생소한 글인데 GIG 긱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죠, 솔직히. 그죠? 솔직히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는 회사들이 이미 있었어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등등등.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대리운전, 뭐 가사도우미 다 이미 킥을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IT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킥이라는 용어가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사용되고 되어지고 있는데 작년 4월에 제가 이걸 만났을 때 PPT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을 진짜 누군가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자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월 정도는 잠을 굉장히 많이 설치고 결정을 4월 후에 한 게 아니라 4, 5일 동안 너무너무 가슴 설레고 뛰고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맞이할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게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서 최 회장님이랑 이제 빈센트럼 이렇게 이제 화상 통화를 진행하고 결정을 하게 됐던 게 이제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자, 킥은 1920년대에 재즈 연주자들이 사용되어지던 용어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악기, 잘하는 악기를 가지고 특정 장소에 모여서 일정 시간에 연주를 즐기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연이란 사전적 용어로는 저게 공연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또 가수분도 와 계신데 저분도 이제 킥을 하고 계시겠죠. 우리 하소미 분인데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킥 경제라고 합니다. 킥 경제. 근데 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우버도 킥을 하고 있다 그랬죠. 우버는 전 세계 가장 큰 택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죠. 택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해요? 모바일, 휴대폰을 가지고 하죠. 그죠? 온디맨드 앱을 사용합니다. 주문형 서비스, 주문형 앱이라고 해요.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틱톡. 기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이 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항상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형태의 일을 해왔던 거죠. 8시간이면 8시간. 그러니까 주 52시간, 주 48시간 나오는 얘기가 그런 일인데 그걸 다 깨버리는 겁니다. 정년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정년 넘으신 분 여기 계세요 혹시? 앞에 계시면 정년 혹시 넘으셨죠? 직장에서 안 받죠? 그죠? 우리 어르신도 직장에서 안 받죠? 고용을 안 하죠? 어르신. 정년이 넘으셨죠? 안 들리세요? 65세 넘으셨나요? 네? 65세 넘으셨나요? 넘었냐고요? 네. 70.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정년이 없는 일입니다.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킥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제가 자주 그립니다. 이건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고 20대 80의 법칙.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글로벌로 본다라면 전 세계 지구 경제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3%의 사람들이 97%의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경제 생태계를 이끈다? 이미 인류는 모바일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애플이죠. 애플. 자, 애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플은 휴대폰 회사인데 휴대폰을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휴대폰을 만든 회사는 어디에? 노키아가 아마 최초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핀란드에서 시작이 됐고 핀란드 국가의 70%의 재원이 노키아에서 다 만들어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상향길로 가고 있지만 자, 애플은 근데 휴대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휴대폰 안에다가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칩이라고 합니다. 이 칩 안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구동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우리 갤럭시 쓰면서 나 갤럭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합니다. 스마트폰 쓰고 있죠? 네. 이게 어원이 애플이 최초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경제를 이끄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이끌게 되는데 그 3%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들도 이끌긴 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지만 일론 머스크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 최근에 우주에 이제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가 먼저 갔다 오고 제프 베조스는 87km인가 아마 궤도에 올라갔고 104km인가 110km 우주 지구 밖으로 갔다고 해서 이제 기록을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가고 싶다. 저분은 돈이 엄청 어떤 분들에게 댓글 나게 저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마이크 쓰니까 우는 거를 다 오늘 전화드리니까 차라리 마이크 안 쓰는 게 낫네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들을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자가 남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우주 여행이 보편화될 시기도 올 겁니다. 자본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게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누군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우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지구 경제 생태계를 이끈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많죠. 자, 그래서 킥은
세분화 시켜 놓으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블루기기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 나와 있는 얘기대로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기입니다. 노동을 수반으로 하는, 안 들려요? 예, 노동을 수반으로 해서 하는 기기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운전이라든가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배민 라이더. 요즘에 보면 횡단보도 사거리에 보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보실 거예요. 짐 같은 거 하나 싣고. 그죠? 예전에는 그거 볼 수가 없었는데 서울의 많은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킥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이미 하게 될 거라, 이미 만나고 있고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알리바바 리서치 2019년 9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긱 레볼루션 말고 기드란 책이 있어요. 2030년, 2030년도에 우리가 8가지 이상의 직업을 맞이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직업 몇 개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성남 마스터 몇 개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3개 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앞으로 8년, 9년 후에는 이분이 8개 이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분만 그럴까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8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드 책에 보면 칼 프레드 옥스퍼드대 교수, 미래학자이자 교수인데, 이분의 그 얘기가 2030년도에 직장이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직장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으로 본다면 약 20억 개 직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해당이 없을까요? 2명 중 1명은 직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8년, 9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구로 블루기기든 화이트기기든 골드기기든 코기기든 어디론가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을 보니까 중국 인구를 보니까 2036년도 4억 명이 기구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7년 27년 미국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 기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아주 고령화된 노인분 빼고 스마트폰을 만지지 못하는 아이들 빼고 1억 6천만 명이라는 건요, 3억 4천만 명 중에 이렇게 하면 거의 50%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은요. 일본은 2030년도에 약 7천만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1,500만 명 정도가 2030년도에 기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이 기구는 대한민국에서 배민 라이더라든가 기타 등등, 가사도우미 등등 일을 하고 있는 분이 2019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56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론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자, 근데 2019년도에 이분들의 수입을 추적해 보니까 연소득이 1억 5천에서 2억 원대를 상회합니다. 작아요,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학 4년을 졸업한 사람들, 지금 직장을 찾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대학을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마땅히 할 만한 일들이 없고, 이래서 실업자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놀고 있는데, 그래서 뭐 M4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모든 걸 포기한다. 결혼 포기, 직장 포기하면 뭘로 돈 벌지? 예. 그 다음에 주택 구입 포기, 그죠? 뭐 등등등 포기한다. 그래서 M4 세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56만 명 안에 있는 이 움직이는 긱 워커들을 보니까 1억 5천에서 2억을 벌고 있으니까 대학 4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4년제 나온 전문 인력들이 하물며 어디에 박사까지 참여해가지고 이 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블루기기.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요.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니까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거 일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넘쳐나니까 이 수익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1억 5천, 2억 받던 뉴스에 나왔던 거 얘가. 근데 지금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래도 작지 않은 돈이긴 한데 8시간, 10시간 일하면서 거의 중노동을 한다는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 화이트긱은 통번역하는 분들, 뭐 언어 통번역하는 분들이든 프로그래머들, 그 다음에 전산 뭐 전문가들, 그 다음에 좀 문서를 만들어서 옮겨주는 일들,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이 이제 보통 이제 화이트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골드긱은 참 좋아요. 여기 올라가면 돈으로부터는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으로부터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 골드긱에 도달하려면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쇄 수입을 받으려면 특별한 가수가 돼야 돼. 가수도 다 저렇게 인쇄 수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도 음원 수입이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해외 가 있어도 잠을 자고 있어도 여행을 뭐 떠나도 무엇을 해도 돈이 들어와 있으면 골드디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1~2%들만 그런 골드기계에 와 있는 거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작가들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베스트셀러가 4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가 일어나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림을 잘 그려서 옥션 경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셔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팔려나가고 있다면 골드기계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골드기계,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이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면 나는 어떤 기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고 싶은 거는 골드기기인데 해야 될 일은 블루기계 대부분 포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인 못할 걸요? 맞죠? 예.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미래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직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기기라 그럽니다. 코기. 특별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바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걸 설명하니까 다단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20년, 30년 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년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불편한 어떤 느낌을 줬던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코기는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휴대폰만 갖고 있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뭔가를 할 때, 여행을 하면서 뭔가를 할 때, 잠자기 전에 뭔가를 할 때, 뭔가가 SNS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소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보를 검색하거나. 근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 수입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들이 잠자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적어도 5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의 유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5만 명, 10만 명이 만들어졌을까요? 남들이 돈을 버는 건 되게 부러워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를 하려고 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킥도 마찬가지입니다. 킥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벌고 싶은데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모바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고 안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 킥은 이 킥을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셰넬파이라고 하는 분이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분도 이 킥 경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의료복지를 해왔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낚싯대를 던져주고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낚싯대를 던져줄 뿐이지 물고기를 준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낚싯대를 던져주고 갔다라고 하니까 물고기까지 같이 가져다 주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요? 나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아까 인플루언서 얘기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40대 인플루언서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원을 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10만 명이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이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와 둘이 앉아서 카톡을 깔았어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그러네? 이걸 깔아야 된대.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당신과 나 둘밖에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올까? 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거의 3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3만 명의 유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 5월달 일이었어요. 제가 4월에 이걸 보고 4월에 결정하고 5월달에 스타트하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밴드도 만들어 놓으면서 밴드 유일하게 우리 와이프하고 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게 사람을 집어넣었죠.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같이 공유합시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이상혁이라는 이분은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고,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만 잘 주고 경영만 잘해서 회사 이익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일들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거 이 강의부터 해가지고 리더 강의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 밟아오면 누구보다도 빠릅니다. 그건 장담이에요. 왜?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혹시 깃 아십니까? 깃 아십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모를걸요? 지금도 1년이 지난 1년 반, 2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깃을 아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과 경청하고 있는 줌콜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내년, 후년, 그 후년 아무도 모를까요? 그들은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지구경제 생태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한다고 하니까 유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출발한 회사가 우버인 거예요. 우버. 네.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없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이게 들어오기로 했지만 기득권에 막혀서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했다가 지금은 이제 우버가 다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결은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숙박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힐튼 호텔, 100년 가까이 정확하게 95년에서 98년 동안 단 한 번도 네임밸류를 내어주지 않았던 곳이 힐튼 호텔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많이 들어보셨죠? 10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에어비앤비가 탄생이 됐어요. 4년 만에 브랜드 네임이 갈아집니다. 4년 만에. 43조의 가치를 갖게 되고요. 우버는 80조의 매출을 만들어낸 2019년도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커머스입니다. 전자상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죠. 자, 틱톡은 뭐예요? 미디어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앱.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자, 미디어 앱은 15초의 임팩트한 제품,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라면 엄청난 소득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뛰어넘고 탑과 탑을 넘어다니면서 모험을 걸어요. 아슬아슬한 묘기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러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보고되지 않은 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야 보니까, 그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나왔다. 저도 서초동에서 이 젊은 친구가 화장도 그 키메라처럼 이렇게 막 처음에 키메라처럼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춤을 추는 거 보면서 가다가 지나치지 않고 제가 가서 봤어요. 구경을 하고 보니까 영상이 끝났어. 이게 뭘 하는 거니? 내가 물어봤어. 그때 아마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데 아이가 이게 틱톡이에요. 틱톡 찍는 거라 좀 몰랐어. 그래서 검색을 해서 쫙 봤더니 15초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겁니다. 미디어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자, 요 세 개 회사 말고도 IT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 지구 역사상 50년, 100년의 산업 전반을 담당했던 크고 작은 회사들의 이력을 단 4년, 5년, 7년 만에 다 갈아치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IT 기반입니다. IT 기반. 그 IT 기반의 핵심이 애플이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원래 휴대폰으로 스타트해서 스티브 잡스가 총수로 있었죠. 이분은 한번 퇴출당합니다. 뭐 경영 문제니까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퇴출당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의 어떤 손실이 크죠, 그죠? 그래서 여타저타 이유로 다시 초대를 하는데 이때 함께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빈센트 럼이라는 분입니다. IT에 25년 동안 근무했던 분이고 빈센트 럼은 애플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회사들도 역사적인 회사들입니다. 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회자될 크고 작은 회사들인 거예요. 자, 이 빈센트 럼은 제가 좀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획하면 이게 그냥 왔다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게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깃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볼루션이 뭡니까? 혁명이란 뜻입니다. 이 혁명이란 단어는 잘 쓰기 어려워요. 아무나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지식혁명 이렇게 혁명이라고 해요. 산업 전반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가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혁명가. 혁명가는 뭐예요? 산업 전반 속에서 많은 기여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을 우리는 혁명가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빈센트 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혁명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소개되지 않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게 이렇게 이제 진행해서 기획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기획 경제를 출범시킨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최냉파입니다. 이분은 싱가포르 분이고요.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사업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연세는 78세를 기록하고 계시죠. 44년생인데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은 잘 알죠. 세계 3대 투자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나와 잘 알 텐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7페이지 소개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9페이지네요. 9페이지 여기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세계 3대 투자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세 분 중에 두 분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 두 분보다도 많은 투자 수익을 내신 분이 최냉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삼성 이건회장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다 알 텐데 전 세계 재계 랭킹을 한번 매긴 적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참 전성기 때 보면 56인가 57인가 아마 랭킹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80몇이었어요. 87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소개되어 있는 최냉파 회장님은 20위권 안에 여러 차례 들어갔던 분이에요. 이 1순위 하나의 순위 차이가요. 여러분들 몇백억 몇천억 차이가 아니에요. 몇조 원의 차이가 납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분을 미국에서 불려지는 게 뭐냐면 게임 체인지 메이커, 유니콘 체인지 메이커 이렇게 불려져요. 게임 체인지 메이커는 게임의 능수능란, 그러니까 기업을 재무 구조를 한다든가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에 능수능란한 거예요. 게임 체인지 메이커라고 불려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기업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유니콘 기업으로 불려지는 거지. 유니콘 기업. 여러분 유니콘이 뭐예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말처럼 생겼는데 뿔이 달려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유니콘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시대적 타이밍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테헤란로 이쪽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을 가려고 수많은 기업들이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14개 유니콘 기업이 근래에 탄생이 됐죠.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해서 아마 탄생된 기업이 14개였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유니콘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어요. 상장이 됐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상장하기 전에 1조 원의 가치를 두는 거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기업들이죠. 이미 벗어난 기업도 있는데 네이버, 그죠? 이미 상장하기 전에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기업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마찬가지죠. 카카오는요, 이따 뒷부분에 제가 카카오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14개, 카카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이 룰을 터득한 거예요. 14개 기업이 전부 다 1조가 넘어가요. 예. 한 개도 만들기 어려운데 14개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방법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게임 회사죠. 리니지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게임. 그 다음 또 뭐예요? 토즈, 야놀자, 배달의 민족, 쿠팡, 위메프, 다 아는 기업들일 거예요. 대부분 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IT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유니콘 기업들인 거예요. 전 세계 흐름도 좀 마찬가지. 거의 70% 이상이 IT를 기반으로 해서 유니콘으로 등극이 되는데, 이분은 45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하면서 35개의 크고 작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또 기업을 재무구조를 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바꿔놓는 역할을 해오셨어요. 78세대가 되는 동안 45년 동안 많은 노인분들에게 봉사활동도 하고 무료로 의료복지를 해왔는데,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5년 동안 약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계셔요. 싱가포르 대통령과 전 재무장관 이분과 같이 해피니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기부활동도 같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많이 되시다 보니까 젊은 우리들보다는 사실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5년의 이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에게 또 뭔가를 나눠주고 떠나겠다라는 게 이분의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10분 영상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낚싯대를 던져주고 가겠다라는 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의 45년의 경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철학적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홀딩스타입니다. 그 회사가 HWH라고 하는 홀딩스타 회사입니다. 자, HWH를 풀이하면요, 헬스, 웰스, 해피니스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질 이유와 자격이 있다. 그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다라는 게 최능파 회장님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그거 공감 가시나요? 네. 그렇게 지금 실천해오고 있고요. 우리는 건강과 부와 행복을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을 제가 35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작으니까 몇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소개를 할게요. 예, 은행은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미국에, 우리나라 은행이 여러분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100개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10,000개 정도, 10,000에서 1,700개 정도의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13위를 합니다. 어떤 때는 21위를 해요. 랭킹을 매겨보면.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그룹은 대출 리스크가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대출 리스크가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대출 리스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100조 원이 넘습니다. 대출 리스크. 예, 리스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후세의 아이들이 떠안고 갈 빚이라는 거죠. 근데 여튼 간에 이 은행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은행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등등등 많이 있지만 은행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 있나요? 국가에서 통제하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원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 다 통제를 해요. 근데 이거는 다르다. 그래서 캐피탈사, 그 다음에 이번에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BMI, 은행 평가 기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BMI라고 있어요. BMI 은행은 그 홍콩에 있는데
작년 12월 9일 날 뉴스에 전천으로 다 방영이 됐어요. 6개 은행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오냐면 부산 국제금융센터 63층에 입점하는데 지금 시티은행이 먼저 들어왔어요. 첫 번째가 원래 BMI입니다. 그 다음에 시티은행 소개된 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행, 인도은행 등등 해서 6개 은행이 블록체인을 겸비한 은행이에요. 뭐 대출을 하거나 은행 창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업무를 수행할 그 은행들인데 그게 63층에 입점을 하는데 지금은 시티은행이 먼저 들어왔고 곧 BMI 은행도 입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은행을 가지고 계셔요, 이분이. 자, 그러면 이 은행은 결국 요 웰스, 우리의 부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해피카페가 지금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설명은 너무 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품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 속에서 돈이 만들어지는데 커피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호적으로 여기 1층에 이제 그 해피카페가 열리게 되죠. 요거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안에 이제 뭐 여행 플랫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뭐 시설이라든가 등등 많아요. 근데 아마 직영점이 한국에는 2, 30개 정도 열릴 때, 두 번째, 세 번째 열릴 때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만약에 나도 직영, 회사에서 직영이 끝나고 나면 나도 저런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다. 근데 5억, 10억, 20억, 30억 막 들어가요, 돈이. 그 자본이 좀 부족해. 그러면 어쩌면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혜택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병원은 그 AMR이 아메리칸 메디컬 리츠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의료복지를 해왔기 때문에 한 개의 병원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병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나가스라고 있어요. 차이나가스는 원래 일본 회사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심히 봤던 곳이 패션 뷰티 유통그룹이었습니다. 이 차이나가스 자체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무구조가 문제가 생겼고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보게 됐고 저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살려놓습니다. 살려놓는데 어디다 상장을 시켜놓냐면 홍콩에다가 상장을 시켜놨죠. 기업의 가치가 54조 원에 이르고요. 시가총액이 18조 원입니다. 아시아 6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대 기업인데 중국 전역의 약 65%의 간로와 가스를 공급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SKENS, 최태훈이 이끄는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SKENS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2019년도에 1조 7천억을 벌고 나갔다라는 뉴스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여기 보면 뭐 항공사도 있는데 항공사는 지금 뭐 처분했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DSS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전 세계 많은 곳에 지어지고 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멕시코였나요? 멕시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제가 이제 듣고 보고 한 내용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빌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일학시설,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요. 싱가포르부터 해서 주로도. 그거를 수반하는 데가 SED라고 있어요. SED.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된 게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그 얼셋 이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얼셋 이홈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주식이 지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얼셋을 뒤집어 읽으면 뭐가 돼요? 뒤집어 읽으면 테슬라가 되면 그냥 막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어지는데 태양광을 연결할 때 배터리 전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테슬라에서 제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겠죠. 대한민국에도 50에서 100만 평 부지를 뭐 찾아주고 있다라는데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큰 기업에서 연결해서 땅들을 봐주고 있고 그게 연결이 되면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가 물류 시설, 그 다음에 스마트 빌리지가 들어가는 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마 저쪽 서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스마트 빌리지에는 최첨단 스마트 빌리지인데 휴대폰 가지고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런 대형 집에 살면 보통에 이제 지출이 많은데 여기에 돈이 불리어지는
집입니다. 돈을 외려 벌 수 있는 집이죠. 그 다음에 향후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나면 무인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 되겠죠, 많이 그 전에. 그러면 이 테슬라에서 스마트 빌리지에 들어와 사시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걸 경청하고 있는 누군가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인 자동차를 제공하면 내가 집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자동차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배달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예,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버는 자동차가 되겠죠. 그런 거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또는 렌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자, 유통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회사를 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DSS. 달러 위조 지폐 방지로 상장이 됐고 지금은 보안 프로그램으로 그 주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빈센트럼입니다. 애플을 주도했던 빈센트럼이 대표이사로 와 있고 이 빈센트럼은 최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HWH의 CEO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 DSS도 최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자, 그 다음에 HIPH라고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물은 아마 요게 아니라 기능성 물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HIPH는 저것도 기능성 물인데 좀 늦게 뒤늦게 들어올 거예요. 기능성 물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물은 조금 더 늦게 들어올 텐데 예를 들면 물을 마시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데 건강 물질이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골프를 치는 사람들,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저 물을 드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URL을 보내고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거의 보상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회사를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는 이 유통을 통해서 대부분 수익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서포트하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유통은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아마존의 예를 들어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아마존은 1994년도에 설립이 됐고 1994년도에 스타트할 때 북스토어라는 책 브랜드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책 파는 회사, 책 회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아마존 하면 세계 거대 유통회사,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 이렇게 지금 알고 있죠. 97년도에 상장이 됩니다. 책 회사로 3년 만에 상장되는 경우는 없어요. 알라딘도 책 회사죠. 3년 만에 상장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3년 만에 상장이 되냐? 유저를 모은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을 아끼고 책을 연결하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1년, 2년이 채 되기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수천만 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네는 유저가 많고 우리는 임팩트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같이 윈윈하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서버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 유통 수백만 가지를 유통시키면서 2019년도에 400조가 좀 넘어갔죠. 그랬던 게 작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1000조를 넘겼습니다. 1000조. 유니콘에서 한 개, 1조를 만드는 거 어렵다는데 여기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1년에. 그죠? 매출로 본다라면. 시가총액이 1440조. 1440조입니다. 애플은 1550조. 전 세계 탑이죠. 근데 1000조 중에 480조가 마켓 매출이에요. 마켓 매출. 유통이 이루어지는 매출. 저희 직원이 여기서 5, 6년 전에 TV 사는 걸 제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110만 원 하는 거를 72만 원, 73만 원 요렇게 사오는 거예요. 똑같아, TV가. 그런데 불편한 거는 3주 이상이 걸린다는 거. 2주에 3주 이상이 딜리버리가 걸린다는 거 말고는 불편한 게 없어요. 한국의 삼성 제품도 팔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수도 팔고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사든 뭐란 싸게 산 거 말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유통은 조금 다르게 갑니다. 이
체냉 파일 HWH H코는 7년의 목표를 두고 아마존을 넘어서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버와 같이 움직이되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이 움직이되 아마존과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7년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천조가 아니라 1경을 내놨어요. 앤드류 스토버가. 1경은 전체 시장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수경으로 바뀝니다. 현재 킥 시장은 550조예요. 전 세계. 여러분들 가늠이 잘 안 될 텐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 정점을 찍을 때 전 세계 다단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있죠? 전 세계 최고 찍을 때가 280조예요. 284조인가 그래요. 최고. 근데 지금 어때? 100조 초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550조의 시장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이 550조 시장은 수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경으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같이 좋은 장점을 활용해서 간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제 이분이 나오네요. 빈센트럼. 예, 이분이 이 킥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최첨단 보상 추적 시스템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전 세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뭐 비슷하게 한다는 회사 어저께 뭐 회사 그 이사도 만났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들어가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자, 보상을 연결해서 찾아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 그 기구로 한국 실정법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상으로는. 그래서 이 기구는 이제 곧 열릴 텐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주고 어떤 앱이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또 그렇다면 누가 이걸 주도하는지도 궁금해요. 자본가 최 회장님이 이걸 주도한다라면 기술은 그럼 누가 주도하냐? 빈센트럼이 주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기술을 일반 사업가가 일반 자산가가 주도해서 한다라면 과연 이걸 참여할 사람이 많을까 좀 생각해봐요. 저부터 저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면 많은 인적 손실을 내게 됩니다. 많은 자본 손실을 내게 돼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손실 보신 적 많을걸요? 사람에 대한 것도 돈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최고 부자로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 가면서 로또 복권을 안 삽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요. 근데 우리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죠. 일주일에 그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일주일 동안 재밌어, 난 편해, 즐거워. 로또를 해서 삽니다. 여기 안 사보신 분. 나 평생 살면서 로또, 주택복권, 무슨 복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다 사보셨잖아요. 뭐 재미삼아 사봤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벼락 2번 맞아야 되는데요.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이. 된 사람이 혹시 있나요? 네. 그런데 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의 87%는 원래 로또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네. 수십억씩 받았는데 왜? 금융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왜 부자들은 안 살까? 부자들은 확률 없는 게임을 안 해요. 확률 없는 데다가 돈을 단 돈, 만 원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한 곳에는 안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킥을 뭐 LG의 전산 프로그래머와 다뤘다. 삼성의 전산 프로그래머 다뤘다. 저는 안 합니다. 왜? 결과를 낸 적이 한 번이 없어. 한 번도 결과를 내고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높죠. 이분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빈센트럼.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한 거는 한 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주도하고 있고 전산을 주도하고 있고 킥을 주도하고 있고 추적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고 지금 시대는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초연결 시대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든 SNS상에서 내가 연결되어 있든 연결된 자와 고립된 자의 부가 갈린다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고립돼 있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고립돼 있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된 사회.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빈센트는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카카오가 2010년 3월에 스타트하면서 원래 메신저가 다 있었어요. 카카오 메신저잖아,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그죠? 2007년, 8년, 6년에도 메신저 기능은 다 있었어요. 싸이월드 여러분 아시죠? 싸이월드 다 메신저 기능 있잖아요. 돈 받았나요? 돈 안 받았어요. 근데 관점을 바꾼 거죠, 관점을. 야, 여기다가 20원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카카오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관점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통신사로 내는 20원의 요금을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 통신사랑 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딜을 하냐? 우리가 기술을 연결을 시켜서 많은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신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SK, KT, LG에다 돈을 줘야 돼요. 수억 원씩 갖다 냈어요. 근데 카카오가 50억이 안 되는 자본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1년 안에 쇼부가 나와야 돼요. 1년 안에 많은 유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20원씩 내는 거를 안 내게 만들어줬죠. 001 국제전화 쓰는 거를 안 쓰게 만들어줬죠. 그게 카카오입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자본이 소진될 때 많은 투자가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5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한 게 몇 억이 안 남았을 때 50억 이상이 되는 돈이 막 들어와요. 500억, 1000억. 그러니까 기술을 늘리는 겁니다. 핀테크를 담아요. 온디맨드를 담아요. 온디맨드 뭐예요? 택시에. 그죠? 자본이 들어오니까 카카오 내비. 그게 뭐예요? 원래 중견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뭐죠? 김기사. 630억에 인수했죠. 오늘날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됐고. 택시에. 예전에는 나가서 길거리 손 들면서 택시를 잡았던 때가 불과 6년, 7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 앉아서 집에 앉아서 다 하고 있어요. 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편리함에 스며드는 거지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누구는 주도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은 기업이 탄생할 때마다 기회로 늘 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카오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뿌렸어요. 정보를. 브로셔부터 해가지고 임원들을 통해서 가서 알리기 시작하고 했는데 전달을 안 받은 여러분들은 어쩐 일일까요? 쿠팡에서 수천 명 기회를 줬는데 전달을 안 받은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켓컬리에서 수천 명한테 혜택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조차도 몰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자본을 수백억을 24시간, 48시간 안에 갖다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인플루언서처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정보가 올걸요? 새롭게 탄생한 애들 여러분보다 제일 먼저 와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본주의 국가는 돈과 인프라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특별한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왜?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도 돼요. 지금부터 인맥을 만들면 됩니다. SNS 인맥 가리지 않습니다. 다 열어줘요. 본인만 인증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설명을 어디까지 했지? 예. 뭐 설명을 다 드린 거야. 여기 기계에 들어가는 기술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카카오 통신 되죠? 통신 돼요. 좀 불편하긴 해도. 문자 됩니다. 그 다음 화상회의 되나요? 화상회의가 되나 카카오? 안 되죠. 이 기계는 들어가 있어요. 화상회의 하려면 지금처럼 줌콜을 여는데 줌콜도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돈을 받아요. 자, 이 줌을 만드신 개발자가 여기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화상회의가 어떻게 바뀔까요?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게 바뀌겠죠. 예, 그분이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보다가 나는 페이스북을 가야 되겠다라면 카카오를 닫던가 채널을 바꿔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앱에 나오는 기능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들어가서 클릭을 바로 누르면 거기에 제품군이 쫙 연결됩니다.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보내면 여러분 URL 회원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움직여져요.
자, 그런데 처음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내적 자원은 크지 않을 거예요. 100명이 되는 사람도 있고 2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2명 하고 나니까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SNS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통해서 가지만 나중에는 미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 대만 아까 했고 그 다음 일본, 홍콩, 태국, 필리핀 이쪽으로 뿌려줄 수 있겠죠. 지금 저 페이스북 친구들이 각국의 나라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아직 제가 그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신뢰를 쌓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제가 URL을 하나를 딱 보낸다. 뭘 보낼까요? 지금 화장품 우리가 나오고 있죠? 화장품 하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단계인 줄 알아요. 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만약 화장품만 팔로 다니려면 저는 안 해요. 여러분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임팩트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사업을 늘려가라고 만들어 놓은 툴인 거예요. 툴. 자,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설탕이 만약에 나온다. 아니 커피가 나온다. 지금 커피 일찍에 이제 곧 오픈이 되겠지만 커피는 다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차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장품 하니까 나 있는 거 쓰고 다 쓰고 할게. 제 아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화장품을 끝까지 다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다른 좋은 제품 나오면 잠깐 멈춰 또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올해 좋았던 화장품이 내년에 좋을까요? 왠지 아세요? 피부 톤이 바뀝니다. 피부가 바뀌어요. 화장품이 올해 맞았던 게 내년에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 화장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고. 자, 아까처럼 커피가 나왔다면 커피는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니까 어디 가서도 마실 수 있어요. 이 커피가 연결된다면 매출은 어떻게 연결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구에 생겼다. 아니면 부산에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파트너나 고객분들 커피숍으로 오게 합니다. 커피 드시게 합니다. 그럼 사업 끝난 거예요. 네. 자, 설탕이 나왔다. 설탕 안에 설탕인데 베릴 탐선이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들어와 계세요. 에이스턴 매치에. 그런데 지금 코카콜라라든가 그 다음에 음료 회사들이 러브콜을 지금 엄청나게 날리고 있어요. 미국 폭스뉴스에 소개가 됐죠. 자, 설탕을 먹어도 지하지수가 낮아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설탕이라면 지금 각설탕 우리가 PPT 차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가구가 2,4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2,400만 가구가 드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죠? 한 3년, 5년이 걸린다고 보자고. 10,000원짜리 한 개씩 다 연결해 드셨다고 한다면 2,400억이라는 매출이 나오죠. 자, 7개 국가가 곧 연결이 되고 15개 국가가 연결된다면 15개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들 다 들어가요. 그러면 2,000억 곱하기 10억 해보세요. 얼마예요? 그죠? 3조 정도 나오네? 설탕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매출이 3년, 5년 후에 만들어진다. 그것만 있나요?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소개 안 드렸던 알비슈 라이프라든가 제약사를 아예 가지고 있죠. 다 최 회장님이 인수했어요. 2019년 11월 달에 인수해서 지금 2,7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죠. 커피, 해피카페 약 2,000억에서 2,200억 정도 북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커피는 도즈 커피라고 해요. 도즈. DOSE,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일반 커피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아마 스타벅스 옆에다 세워놔도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00% 돼요. 나중에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백엔드. 백엔드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보상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을 보는 거라든가 수익을 연결하는 거라든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주도하냐? 빈센트럼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드 채널.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고 조직이 많아지면 연결을 시키게 되죠. 제휴 마케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개발. 여러분들 많은 SNS를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 개발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개발? 네이버에 들어가서 개인 개발 치면 개인 개발 연결되는 책을 소개하거나 그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개인 개발 시켜줄까요?
여기 다 기능들이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행 플랫폼. 여행 플랫폼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을 세워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우린 가지고 있어요. 커피숍에 연결될 겁니다. 여기 1호점이 아니라 다음 호부터 생길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VR을 가지고 끼고 어떤 거를 보는 거죠. 아, 요거는 갈 곳이 아니고 요거는 내가 올해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이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자,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살이 많이 쪄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커피숍에 왔더니 커피가 살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식품 뭐죠? 여러분 샐러드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 없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뻐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활기차진다라면 사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창출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창출 프로그램은 최 회장님이 45년 동안 노하우를 그 안에 다 담아놨어요. 이미 결과를 많이 냈죠. 아이들, 친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손주들. 이 친구들을 약 8년에서 10년 동안 테스팅을 합니다. 돈 1,000만 원을 지어줘요. 4살, 5살 된 애들이 돈이 없잖아요. 1,000만 원씩 지어줘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투자 방법을, 기법을 가르쳐주고 어디에 해야 될 곳, 어디에 하지 말아야 될 곳. 스스로 평가하게 만들어서 8년, 9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10대 후반, 20대 중후반이 돼 있는데 20대 중반까지가 돼 있구나. 5명의 손자들이, 손주들이 억만장자에 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9가지 카테고리가 연결돼서 먹고 사는 부분이 어느 때가 되면 해결이 될 텐데 먹고 사는 부분이 넘어서면 돈을 어떻게 늘려가는 거는 우리가 지식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걸 최 회장님 부창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거를 기술적으로 담아놨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요. 자, 기존에 카톡에서 없는 내용이죠. 네이버에서 없는 내용이죠. 라인에서 없는 내용이죠. 위챗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 그래요. 자, 이 책에 보면 221페이지에 궁극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책에 이게 보면 보일 거예요. 예, 동그랗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곧 만나게 될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통화라든가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백엔드 브랜드 채널, 여행 플랫폼, 개인개발, 부창출 프로그램 9가지 카테고리 속에 세분화된 것까지 합치면 30가지가 넘는 기술들이 다 포집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주도하냐? 빈센트 럼이 주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75페이지를 읽어드리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275페이지 아시아 총괄 대표로 있는 앤드류 스토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최 회장님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툴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툴을 갖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한다면 저는 할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걸 제공하신 분이 물고기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방법, 툴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HWH에서 추구하는 코기근, HWH 추구하는 코기근, 특별하지 않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라고 돼 있어요. 다 읽어드리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HWH에서 추구하는 코기근,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플랫폼으로 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풀어볼게요. 3가지로 압축해서 풀어보면, 자,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특별합니까? 아까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누구에게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분명히 억만장자로 갈 수 있다. 그걸 제공한 거고. 2번째, 그럼 뭘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드니라고 돼 있어요. 자, 다단계 네트워크는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자, 만약에 다단계라 할지라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67%의 상위 소득자가 다 미국에 포집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미국에 스타트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단계로 일식한다 해도 한국에서 최초로 한다라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화장품 전달하니까 그렇게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요. 아마존 처음에 책처럼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죠. 외출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냥 홀딱 벗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일단 뭐예요? 머리 꼭 뽑고 다니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일어나서 뭘 해요? 양치를 해야 되고 머리를 감아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자, 옷 입는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여기 3층에 뭐가 있어요? 우리 본사 3층에 WWD라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WWD는 111년 된 패션 뷰티 유통 그룹입니다. 보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그가 89년 된 회사인데 그 위에 있는 회사가 WWD,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패션 뷰티 그룹이에요. 그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류 관련, 우리 화장품 그 리뉴얼 해가지고 일본에서 100만 원 넘게 팔리는 거를 리뉴얼 해가지고 29만 원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죠? 이 WTV KBT에서 한 거예요. 나중에 옷이 런칭이 된다면 제일 먼저 여기서 할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옷을 조성남 마스터는 입고 왔다.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좋은 음식을 먹거나 내 옷을 예쁘게 입었다면 찍어요. 찍어서 어디로 올렸을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올렸죠? 자, 사람들이 좋아서 팔로워들이 좋아요, 그 다음 댓글 달아요. 야, 옷 되게 이쁜 거 입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는가 왜 궁금해?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찍었어. 와,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래? URL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럼 이걸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수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국어로 이게 정리가 되는데, 미국으로 연결했는데 누군가가 열어봐야지만 뭔가 행위가 일어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다단계는 봐봐요. 미국으로 연결했는데 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물이 있는데 먹어봐라 이제 결제를 이제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마시는 바람에 결제 순간에 멈춰버렸어.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럼 결제가 안 된 거죠. 다단계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물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더 전화해야 되잖아. 그죠? 아니면 영어로 하든가. 근데 우리 기술은 어때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기술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열어봤던 행위를 딱 하는 순간 AI 기술이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알림을 계속 보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기술은 여러분 가슴 뛰는 일입니다. 낚싯대와 똑같아요. 낚시를 집어넣고 찌를 갖다 놓으면 찌가 왜 있어요? 물속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찌를 통해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고기가 치고 막 흔들려요. 고기가 물을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죠. 그때 여러분 뭘 해요? 땡기죠. 그게 AI 기술이라는 이렇게 빈셋 드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다 화장품이 좋으니까 써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그렇지 제품이 아마존처럼 계속 몇만 가지가 늘어난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찾아가서 하는데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으면 이것도 몰라요. 얘도. 근데 딱 열어봤다가 결제가 안 됐어. 그럼 알려줘요. 계속. 결제 되게끔까지 계속 알려주겠죠. 그럼 최초의 URL 보낸 사람 누구예요? 저할 거 아니에요. 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2년 후, 3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 의식주를 얘기하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뭔가를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이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이게 전 세계 최초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라면 저도 사기꾼이, 저는 아니죠. 이걸 만든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한 번도 없었던 전 세계 최초의 일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말도 좀 빨라지고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달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간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될 텐데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된 회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와 전 세계 물결이라는 거예요. 우버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냥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에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거대 물결이 아니에요. 이거 거대 물결인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기술들인 겁니다. 기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년 후, 3년 후 여러분들이 안 해도요. 하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주도해서 이끌고 가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